안녕하세요. 김 부장이 간다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정유주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유가를 잡기 위해서 강한 정치적 메시지 그리고 뉴스들이 쏟아진 가운데 저는 이 시점에서 유가에 대한 수싸움을 한번 해보기로 했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정유주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정유주 S-오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호르무즈 해협 이곳을 지나가는 원유가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2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원유 5배럴 중에 1배럴은 이 길을 지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사실상의 유일한 출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회 루트는 있고요. 트래픽 마린이라는 그런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 계시는 이 땅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 방향으로 평상시에는 이렇게 선적을 해서 인도양으로 나갔었죠. 그런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기 때문에 사우디 아람코가 동서 파이프라인이라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아주 그 긴 파이프라인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이쪽 홍해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다시금 아시아 쪽 방향으로 우회해서 나가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문제는 수송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2천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동서 파이프라인에 무한정 원유를 실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파이프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은 약 한 500만 배럴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마저도 이미 지역 정유소 공급과 기존의 이제 수출 계약으로 260만 배럴 정도는 이미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가적으로 우회 가능한 물량이 한 대략 250만에서 260만 배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UAE도 마찬가지죠. 아부다비에서 기존 루트가 아니라 후자이라 항구 쪽으로 통해서 여기 외곽에 있는 나라가 이제 오만이죠. 그래서 오만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바다 폭이 적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그 소나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해상 자체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란의 소나기에서 제어가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오만 쪽을 통해서 UAE의 원유 생산량은 일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규모는 약 150만 배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2천만 배럴을 대체하기에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협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지금 보게 되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뭐 UAE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 안쪽에 내륙 국가들 보면 이라크가 있고요. 그리고 쿠웨이트, 그 다음에 뭐 카타르 이렇게 붙어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태의 뭐 주인공이긴 하지만 원유를 수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회해서 조금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들 외에 쿠웨이트나 뭐 이라크나 그다음에 뭐 카타르나 이런 국가들은 사실상 내륙 국가들이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라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원유를 수출할 길이 사실상 없는 거죠. 대체 루트가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동의 상황을 봤어요. 그럼 여기서 한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세계 8위 규모의 원유 소비국입니다. 하루 석유 사용량이 약 한 250만에서 300만 배럴 정도 돼요. 그리고 한국의 원유 수입 구조를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한 30% 정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UAE를 통해서 약 한 15%, 쿠웨이트에서 12%, 이라크에서 한 10%. 결국 합산을 해보면 전체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 사실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앞서서 보셨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략 비축유가 있어요.
약 한 2억 배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하루 사용량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20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만약에 약 한 3, 4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메시지예요. 지금 주말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배럴당 $100 유가는 평화를 위한 작은 대가다. 그리고 이란의 핵 위협이 제거가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의 고유가 상황, 두바이산 원유가 지금 배럴당 $100를 뛰어넘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라. 이런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뉴스가 또 나왔죠. 미국의 재무부가 인도의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30일간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시 유예를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을 막았던 상황인데 임시적으로 유예를 해줬어요. 왜일까요? 이미 해상에 있는 원유 거래만 일단은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4월 초에 이것을 만료시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 조치가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이 적어도 3월 한 달 정도는 이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동에서는 정유시설 공격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정유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이미 설비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어요. 정유시설은 불이 꺼졌다라고 해서 바로 가동되는 시설이 아니고요. 화재 진압, 그다음에 시설 다시 점검해야 되죠. 정비해야 되죠. 이 과정을 재차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시장에서는 특히 경유 가격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정이 더 복잡하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중동의 정유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경유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설 공격이나 수출 차질이 발생하면 경유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세금적인 문제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만 3년 만에 국내에서도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국내 정유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핵심은 정제 마진이 될 겁니다. 이 정유사의 수익은 단순히 원유 가격이 아니라 원유를 정제를 해서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항공유 이런 기름들을 판매를 할 때 남는 정제 마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정유시설이 공격받고 제품 공급이 줄어들면 정제 마진은 아무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정유주 가운데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S오일입니다. S오일의 최대 주주 누굽니까? 바로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죠. 그리고 사우디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구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유주 흐름 안에서도 S오일이 사실상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정유주는 뉴스와 함께 움직이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쏟아질 때 뒤늦게 따라가게 되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매집을 해놓고 뉴스가 많이 나올 때에는 오히려 상당 부분 매도로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막 나올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 매매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처럼 장중에 양전환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 눌림이 나타날 때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11만 원 초반권 가격은 이탈시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선을 크게 훼손시킨다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량마저도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만약에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다면 14, 15만 원 구간까지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이 현재 시장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나머지 정유주들도 대장주 S오일과는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유가 상승의 핵심은 단순한 수급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란 리스크,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정유시설 공격까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유가는 생각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유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에는 급격한 반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눌림목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오늘 S51 이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부장이 간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